예, 안녕하십니까. 건강일자리 연구소의 대표 하태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더 용기를 내셔서 국정 운영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대비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이 작년에 2025년 기준 정규직만 2만 7천 명이 채용됐고 청년 기준으로 청년 정규직만 해도 2만 4천 명이 채용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뒀는데 이런 게 잘 성과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게 널리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3월에 남성 육아휴직 등을 이제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이렇게 육아휴직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정규직 채용이 늘어나는 정규직 채용 대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공공기관에서 좀 더 많은 인력 채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돼서 그 공공기관이 좀 더 유연하게 이제 효율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례도 좀 공유드리겠습니다. 한전 원자력 연료 같은 경우에 제조업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초인건비 통제에 막혀서 수출 물량을 감소시키려고 작년에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초인건비에서 이제 제조업 예외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노사가 좀 노력한 결과 초인건비 추가 인정도 받고 그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원자력 연료 수출도 크게 늘렸던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이런 성과가 계속해서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경부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임금 무기계약직 내에서 추가로 또 처우 개선해 준 것도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 그 다음에 좀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공공기관 안전관리를 시작했는데 법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해석해줘서 공공기관 안전 경영으로 지금 확대하는 걸로 지금 법을 집중하고 계시고. 특히나 이게 다르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발언자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뭐 예전에 규제가 아니라 안전 경영이라는 적극적인 투자의 개념을 많이 갖는 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4월달에 국무회의에서 공공사회 서비스를 늘리면서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 산재보험이나 이런 거를 인력이 증원되면서 산재 처리 일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도 이제 인력 증원 죄송하지만 그 추가적인 부분은 좀 서면으로 해주시고 앞에 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에 해주신 질문은 재경부 쪽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요약해서 하세요. 요약해서 너무 많은 항목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뭐 칭찬도 들어 있고 평가도 칭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긴 한데 뭐 주로 문제 지적 또 개선점이 더 중요하겠죠. 네, 감사하지만 맞아 하세요. 엄청 많이 준비해 오신 모양이네. 그 성과가 잘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네.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깝게도 작년도 경영평가 때 노사협력을 저해하는 예산 운영 지침문에서 농어촌공사가 초인건비 내에서 자녀수당을 집행한 거를 환수 조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재경부 지침하고 다르게 올해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1.5%더 맞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약간 불합리한 점이 좀 있습니다. 좀 개선을 좀 요청드리고 이런 걸 조금 대통령께서 좀 이렇게 계속 자신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뭐 칭찬은 감사드리고 너무 세세한 얘기를 하면 이제 진행이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총액 인건비 문제는 이게 이제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죠.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무슨 원자력 연료 그 공단은 아마 총액 인건비 즉 인력 제한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수요에 맞춰서 생산을 못하는 상황인데 다행히 해결됐다 그런 취지 같아요.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행정이라고 하는 게 좀 일률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도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규제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비효율을 낳기도 하죠. 저 지적도 나름의 일리가 있습니다. 전에 얘기하다 보니 생각이 났는데 무슨 중소기업은행인가 뭐 어디 인건비 지급을 다 못해가지고 맨날 데모하고 싸우던데 그거 해결됐나요? 예, 해결했습니다. 어쨌든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적도 꽤 일리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총리님 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뭐 이제는 좀 총리님께서 좀 중심을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좀 약간 여유를 좀 가지고 좀 떨어져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네, 2주 만에 이게 숙제가 그러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재정경제부 사실 작년 1년 동안은 중동 전쟁 대응하면서 정말 알게 된 것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면 거둘 수 있는 성과가 너무 많구나라는 거였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가 관리였습니다. 물가 관리에 이렇게 많은 도구들이 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안 해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축산물 할인 행사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보유하고 있던 것들을 내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정 시점에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것과 함께 저는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좀 구조를 바꾸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긴급 대응이 굉장히 많다 보니 이 긴급 대응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부분에 좀 집중해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유통구조나 이런 부분 어떻게 바꿀지를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이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 이제 우리 사회에는 너무 비정상이 많아요.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공정위가 뭐 정말 열일하고 있긴 하지만 아주 담합이나 아니면 뭐 물가 가지고 좀 뭔가 농단을 하는 게 아주 일상이 돼 있죠. 예를 들면 국제 원유가가 좀 오른다 싶으면 미리 정제 석유 제품 가격을 미리 다 올리고, 또 내릴 때는 또 잘 안 내리고, 우리 국민들이 갖는 일상적인 불만인데 이게 의뢰 그는 것처럼 방치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몇몇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또는 국민경제가 피해를 입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방치되어 왔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되고 있죠.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일단 정상화된 다음에 그걸 유지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부처들도 관계가 있는 거긴 하지만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거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번 기회에 정원을 늘려놓자 하면 이렇게 또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일은 한다. 예를 들어 국세청 곧 얘기하겠지만 지금 국세 체납된 또 체납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뭐 세외 수입, 국가 세외 수입 관리하는 거, 이것도 백수십조가 지금 밀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밀려 있는 걸로 안 내면 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세금 낸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건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독촉을 하면 잊어버린 사람은 내고, 또 여력이 있는데 안 내고 있던 사람은 또 어차피 이제는 태도를 보건데 집행당하겠구나, 괜히 체납에 늘어가서 집행 비용까지 물어내는 상황이 발생하겠다 싶으면 미리 내거든요. 그건 많이 늘었죠. 네. 징수 납부액이 많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과제이긴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좀 과감하게 하자는 거죠. 옛날 규정에 얽매여가지고 그 형식기에 얽매여서 실질을 포기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악용해서는 안 되니까 그 악용의 여지를 최소화해서 필요한 일은 하자. 그리고 요즘은 뭐 더군다나 고용 상황도 안 좋은데 이런 생산적인 공공 일자리는 많이 만들수록 좋죠. 정리되고 나면 그때는 또 인력은 줄여나가면 되니까요.